현직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저에게도 손해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솔직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용기 내며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왜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았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가입했던 보험 대부분을 즉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접 병원비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보험의 혜택은 거의 못 받고 매달 보험료만 빠져나가는 분들, 오히려 과하게 가입해서 지출이 많았던 분들, 또는 나이와 건강 상태 때문에 가입조차 힘들었던 분들까지 상황은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현장에서 만났던 고객들을 보면 놀랍게도 보험을 잘 아는 분들일수록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의료 지원 제도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알면 보험이 없어도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하게 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다는 확신과 그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되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보험대학입니다. 얼마 전 70대 고객님께서 보험 가입 상담을 요청 주셨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70대이신데다가 혈압약까지 복용 중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보험료가 비싸지게 되고 조건이 제한적인 유병자 보험만 가입이 가능했죠. 문제는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내더라도 실제 보장 효율은 너무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실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고객님께 국민건강보험에 숨겨있는 꿀 혜택들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최소한의 보장만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렸죠. 놀랍게도 그 70대 고객님은 월 6만원대의 보험료로 충분히 보장을 준비할 수 있게 되셨고 너무 감사하다며 주신 고객님의 그 인사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서 이걸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이런 유용한 제도를 모르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입장에서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이 영상에서 그 진실을 전부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험 가입을 앞두고 계시거나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의 보험을 다시 한번 똑똑하게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의 모두 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텐데요.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해두면 나중에 치료가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말 든든한 제도죠. 그런데 의외로 국민건강보험이랑 실비보험이 같은 건 아닌가요? 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제도 모두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성격과 보장 범위가 전혀 다르죠. 간단히 핵심만 짚어드리면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고 실비보험은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사적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진료비 중 급여 항목만 일부 부담을 덜어주고 실비보험은 건강보험 적용 후 남은 본인 부담금까지 보장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공적보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생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반면 우리가 흔히 실비라고 부르는 실비보험은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사적보험입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두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장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금액 한도 없이 보장하지만 병원비 중에서 비급여 항목은 아예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한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 비급여 항목까지 폭넓게 보장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 두 보험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도 실비보험만큼은 반드시 준비해 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큰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게다가 요즘 가입하는 4세대 실비보험 기준으로 보면 50대 남성분들도 월 2, 3만원 수준의 부담없는 보험료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라면 하나쯤 꼭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국민건강보험이 기본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여기에 실비보험이 비급여 부분까지 채워주는데도 혹시 다른 보험들을 지나치게 많이 가입해 두신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머지 보험을 과도하게 준비하는 건 안타깝게도 불필요한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차례입니다. 앞서 제가 실비보험은 꼭 하나쯤 갖춰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실비보험이 없어도 의료비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3가지 핵심 의료비 지원 혜택인데요. 지금부터 그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제도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소득 수준에 맞춰 이 금액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하고 한도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국가에서 걱정 마세요, 저희가 부담해 드리겠습니다 라며 대신 지급해주는 정말 든든하고 고마운 제도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처럼 소득 수준을 10분위로 나누고 각 분위별 1년 동안 부담해야 할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지난해 병원비로 1,0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 89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1년 동안 최대 89만원만 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잠깐 여기서 급여 항목이 뭘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이렇게 2가지 형태 중 하나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큰 진료비가 발생하면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죠.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분이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즉, 국민이 서로 위험을 나누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보장 제도인 거죠. 쉽게 말해 급여 항목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치료나 약품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RI나 CT처럼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달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1분위에 해당하는 고객님 사례를 보면 총 1,000만 원의 진료비가 나왔더라도 본인은 89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 911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해주는 거죠. 정말 든든한 제도 아닙니까?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 덕분에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내가 속한 구간의 상한액을 초과한 순간부터는 추가로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한 병원에서 진료비가 많이 나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이미 초과했다면 병원 측에서 여러분의 소득 분위를 맞춘 상한액까지만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또 나는 한 병원만 간 게 아니라 여기저기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 갈 때마다 상한액보다 적게 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1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사용한 총 급여 항목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에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년에 병원을 자주 다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꼭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돌려받으시길 적극 권합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환급금 조회의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편하신 방식으로 본인 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이 불편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 공식 앱인 더 건강보험을 설치하셔도 됩니다. 앱 실행 후에 상단 메뉴에 민원 여기요를 선택하고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누른 뒤 본인 인증만 하시면 조회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컴퓨터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상담원이 절차와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2024년부터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안타까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까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비해 병원비가 과도하게 발생했을 때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이 어려운 항목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연소득 1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연소득의 10%만 넘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재산 기준 역시 기존 과세 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원 치료나 중증 질환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 한도도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대학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꼭 이 내용을 기억해 두셨다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빠짐없이 똑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원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총 80만 원이 넘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범위는 발생한 의료비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신 분들은 1인 가구일 때와 2인 이상 가구일 때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다른데 먼저 1인 가구인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을 초과했을 때 2인 이상의 가구인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의료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중위소득이 50% 초과 100% 이하인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면 발생한 의료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분들도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를 넘으면 개별 심사를 거쳐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 혜택은 올해부터는 사라졌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비급여 의료비도 지원을 해주지만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미용, 성형 목적의 시술, 특실, 1인실 사용료, 간병비, 한방처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 실비보험이나 국가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비율을 적용해 지급합니다. 이미 다른 보험으로 보장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며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바로 방문했다가 서류 미비로 2번, 3번 다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 전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주차를 먼저 안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과 체력을 아끼면서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는 말 그대로 진료비 부담이 큰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중증 희귀 질환 등에 대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큰 병이 찾아오면 나라에서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환자는 10% 미만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이죠.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질병, 암, 뇌, 심장의 경우 90% 이상 지원이 가능해 치료비 부담을 크게 덜고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을 예로 들면 산정특례로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암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5년이 끝나는 시점에 잔존암이 발견되었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되었거나 재발로 인해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재등록 절차를 거쳐 다시 5년간 혜택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필요한 만큼 연장이 가능하니 정말 환자 중심의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산정특례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항목이고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암 치료 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처럼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정특례 덕분에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지지만 특실, 1인실 사용료, 도수치료, 일부 신약처럼 비급여로 분류되는 항목은 여전히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보험을 활용하시는데요. 민간보험이라고 하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익숙하게 알고 계신 실비보험처럼 개인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가입하는 보험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암, 뇌혈관, 심혈관과 같은 중대 질환에 대비하려면 실비보험이나 암보험처럼 필요한 민간보험을 최소한 하나쯤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한 재정관리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이 산정특례제도는 비록 비급여 보장이 안 된다고 해도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재난적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받으려면 내가 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을 해주거나 이미 받았다면 환수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산정특례제도는 내가 민간보험을 얼마나 많이 가입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즉 내가 이미 보유한 민간보험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추가 의료비 절감 혜택까지 이중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보험의 혜택들을 살펴봤고 마무리로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내 소득 분위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정해진 상한선까지만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미 낸 금액 중 초과분이 있다면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로는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내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의료비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암, 뇌, 심장질환 같은 고액의 중증 질환에 걸려도 국가에서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병원비 때문에 삶이 크게 흔들릴 걱정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오늘은 이렇게 보험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하고 감사한 의료비 지원제도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니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실비보험, 암보험, 운전자 보험 등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민간보험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좋은 제도들이 있으니 본인의 형편을 넘어서는 무리한 보험 가입은 피하시고, 반대로 아무런 보험도 없이 병원비의 걱정에 불안해하는 상황도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보험대학은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도 최대한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고객님 개개인의 상황에 꼭 맞는 합리적인 설계와 약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 중인 보험에 대한 조언과 전반적인 관리까지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